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일루미나 조비, 그다음에 뉴스케일에서 각각 수익이 나서 4%의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디웨이브 왕의 귀환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제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디웨이브 보시면은 사실 이틀 전에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었죠. 그래서 $20를 찍게 됐는데 한 이틀 정도 다시 하락하고 어제 다시 또 $20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봉 보시면 드디어 이제 역사적 신고가인 $20를 돌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젠스낭 사태 이후에 실권을 잡은 디웨이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젠스낭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아이온큐가 이 양자 관련주 중에서 가장 탑이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젠스낭 사태 이후에 약간 좀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주춤한 틈을 타서 디웨이브가 굉장히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108 사태. 그래서 젠순왕이 이제 상용화에 대해서 양자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얘기를 했던 그 다음 날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죠. 그 사태 이후에 무려 3번이나 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4개 종목은 아직도 그 이제 젠수당 사태 이전에 고점을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디에이브만 3번이나 그 고점을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1등주인 아이온큐와 디에이브의 시총 차이는 4배였어요. 아이온큐가 4배 정도 더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근접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왕을 뒤따라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웨이브가 지금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예시에서 보듯이 디웨이브가 한번 시세가 나면 나머지 4개 종목도 따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시 보시면 디웨이브가 5월 말에 한번 크게 시세가 났었죠. 그래서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던 그 자리입니다. 전고점이 두 번째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밴드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나머지 4개 종목들도 전고를 깨면서 올라가긴 했죠.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세가 크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났습니다. 그래서 디웨이브가 5월 말에 났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자가 퀀텀 컴퓨팅이 6월 중순에 한번 크게 났었죠. 그다음에 또 실스크가 났었는데 실스크는 이제 나머지 4개 종목하고는 다르게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양자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 통신이나 보안 쪽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이제 소규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온큐가 7월 초순쯤에 한번 크게 또 시세가 났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리게티가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르는 그런 패턴도 과거에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순환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 낸 종목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앞으로 시세를 낼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 관련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과거에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팔란티어가 상승했을 때, 그 쭉 긴 랠리를 이어올 때, 그때의 전략과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오른다, 장기적으로 오른다라는 거를 고정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단기적으로 내릴 때마다 사둔다.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기술 시연이 매우 어렵죠. 그 특성상 이제 못 믿어서 시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이제 IT나 AI 그쪽은 실제 제품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소비자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양자 쪽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못 믿어서 이렇게 저가에서 못 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하면 부분 유동 매매 전략이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그냥 고정값으로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시세가 날 때마다 익절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폭락을 할 때마다 담는다든지 이렇게 단기 접근하는 그런 이제 부분 유동 매매 전략도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들이 유연한 전략들이 급락했을 때의 쇼크를 상당 부분 방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종목 모두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웨이브 주봉으로 봐볼까요? 디웨이브도 그렇고 뭐 퀀텀, 그다음에 아이온큐, 리게티, 뭐 실스크까지도요. 실스크도 이제 이 고점하고 폭이 좀 커서 그렇지 이렇게 늘려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약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가장 불확실한 섹터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정석적인 차트 진행이 여러 번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열풍이 약간 식은 상태에서 미래 테마를 찾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란 거는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가장 환상을 가질 만한 섹터가 바로 양자인데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나중에 가더라도 이 기술이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점쳐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세가 나서 수익을 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시세를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환상이 없다면은 주가는 크게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환상이란 부분, 예, 주식이 꿈을 먹고 잘한다. 요런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볼 섹터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도 양자 관련주는 제가 추천을 오랫동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멤버십을 시작한 게 한 1월 중순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2월 달부터 꾸준히 추천을 해서 최근 7월 달에도 추천을 한 그런 이력이 있죠. 그래서 뭐 D-Wave, 퀀텀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섹터다라는 거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Wave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틀 전에 상승을 했다가 또 이틀 동안 또 빠졌다가 또다시 또 $20를 고지를 정복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D-Wave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20를 찍게 됐죠. 그래서 이날 찍은 게 $20의 그 역사상 최초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억 ATM 앳 더 모먼트죠. 장중에 파는 거죠. 그 오퍼링 이슈로 인해서 이틀간 하락을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그저께는 장도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시 회귀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리포트가 두 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투자회사 캐노코드 제뉴이티가 매수 등급 부여하고 목표가를 $20로 제시를 했다. 그다음에 라일리에서 매수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2로 상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라는 거는 사실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증에 대해서 뭐 좀 알아보자면 이제 오퍼링을 유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증으로 더 힘내서 발전을 하면 괜찮죠. 그래서 유증이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있어서 어떤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주주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거죠. 대신 더 큰 이익으로 돌려줘서 그 주가로 이제 주가 수익으로 연결되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연구해서 실적을 내서 발전을 하면은 사실 괜찮은 거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뭐 돈을 빌리고 유증을 찍고 주식을 찍어내고 이렇게 빌빌대다가 파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에서도 다수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월봉이 L자형을 그리는 그런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증을 때리다가 더 이상은 이제 빼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가가 $1 이하로 내려가서 0. 몇 달러 이런 주식, 위험한 주식들도 많죠. 그래서 인제 유증에 대한 거는 사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회사가 어떤 목표 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인제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느냐. 이틀 전 D-Wave는 이날 장 개시 전에 웨이크필드 리서치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5 월에 북미, 유럽,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기업 리더 4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규모가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53%가 양자 컴퓨팅을 업무에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7%는 도입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제 응답자의 80%가
기존 컴퓨터의 최저가 성능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컨센서스죠. 어떻게 보면은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의 존재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무한정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결국에 양자는 뭐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양자 컴퓨터가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투자 심리를 단정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양자 컴퓨팅이 연구소 단계를 넘어 상업화 단계로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고요. 사실 뭐 실스크를 제외하고 실제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한 뉴스가 빈번하게 나오진 않아요. 나머지 4개 종목은.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제 목표가 리포트라든지 요런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도 엄청나게 시세가 난다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전에 또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24년 12월에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간에서 한 거고 미국의 학계와 과학자, 양자 컴퓨팅 인접 산업 관계자 770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었는데 65% 이상이 향후 2-3년 내에 양자 컴퓨팅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상업화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에 대한 상업적 수요가 잠재적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최근에도 보시면 한국에서도 굉장한 어떤 어 계약이라든지 진전이 많이 있었어요, 양자 쪽에서.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양자 컴퓨팅 사용 확대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응답자들은 아시아의 사용 증가율을 27.3%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유럽이나 북미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D-Wave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아까도 인제 보셨지만은 과거에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했었던 이 기업들은 사실 뭐 100배 이상 갔던 기업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들도 뭐 10년, 20년 전에는 아주 뭐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종목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는 건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라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주식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제 컨센서스가 대세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베이스 위에서 뭐 등락은 있겠지만은 그 베이스 위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최근에 갱신했던 DAV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4개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